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선웅 인사드립니다. 오늘 금화 피천득 선생 탄생 110주년 기념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금화 피천득 선생 기념 웨비나는 금화 피천득 기념 사업회에서 주관하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이 행사의 사회를 맡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는 당초 대면 행사로 기획이 되었으나 잘 아시다시피 최근 팬데믹 사태로 이렇게 비대면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비대면 행사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욱 뜻깊은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직순에 따라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념사업회의 변주선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금화 피천득 선생 기념사업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변주선입니다. 금년은 우리들의 영원한 스승이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인이시고 수필가이신 금화 피천득 선생님께서 탄생하신 지 1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문용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장님 전 교육부 장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용린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어교육과에서 110주년 이런 모임을 갖는다고 해서 흡사 기분에 제가 지금 아일랜드에 무슨 더블린에 와 있는 느낌 같아요. 더블린에 가니까 오스카 와일드 몇 주년 기념, 또 제임스 조이스 무슨 기념. 근데 제가 110주년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애들이 110주년을 기념하는 이런 모임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저희 나이 또래 사람들에게 있어서 피천득 선생님은 어쩌면 마음의 고향 같은 이런 분이 아닐까 싶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도 청자 연점이니 우리 중고등학교 때 실렸던 교과서의 한 귀절을 얘기하면서 피천득 선생님을 떠올리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우리 김희백 서울대학교 사범대 학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피 교수님과 제자분들 사이에 참으로 따뜻한 관계를 알게 되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피 교수님께서 지난 2007년에 서거하신 이후에 피 교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어 교육과 제자들을 중심으로 금화 피천득 선생 기념사업회가 결성되어 지금까지 피 교수님을 기념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천득 교수님의 제자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학장이 아닌 사범대학의 후배 교수로서 깨닫는 바가 참 컸습니다. 그리고 사범대학의 다른 교수님들도 같은 마음이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의 정신이 오늘 이 웹 세미나를 통해서 널리 확산되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웨비나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학과장으로 계신 안녕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피 선생님께서는 이종수 선생님과 신기범 선생님과 더불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문을 연 1946년부터 영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학과의 키트를 잡으시고 학과를 발전시키는 데 매우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1975년에 퇴직하시기까지 선생님께서는 거의 30년 동안 영문학을 가르치시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문학계와 학과에 대한 업적을 인정하여 서울대학교는 우리 학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999년에 자랑스러운 서울대상을 선생님께 수여한 바 있습니다. 오늘 금화 피천득 선생 기념사업회가 금화 피천득 선생 탄생 110주년 기념 웨비나에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을 초대한 것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피천득 선생님을 문학작가로서 또 영어교육과의 교수이셨음을 알리는 매우 뜻깊은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학과장으로서 또 피천득 교수님의 후배 교수로서 금화 피천득 선생 기념 사업회가 피 선생님의 영어 교육과 제자들이 주동이 되어 자발적으로 설립한 단체임을 또한 알리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금화 피천득 선생님에 대한 회고담 부분으로부터 듣도록 하고요. 또 준비된 강연, 우리 오늘 그 웨비나의 주제가 사랑과 응답 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줌 채팅창을 열고 채팅창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추가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간단히 올려주시면 저희가 수합을 해서 발표자께 전달해드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약 10분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성호 저희 전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님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피 선생님이 좋아하셨던 그 시 중에 하나가 잘 아시는 우리가 키스의 그리스 항아리 송가 On to the Creation On을 좋아하셨습니다. 좋아하셨던 얘기는 뭘 증명하느냐면은 선생님은 자기가 강의하시기보다는 학생들을 시켜서 괴롭히기 좋아하세요. 근데 자꾸 이렇게 시켜요. 번역을 시키고 말이야. 그러면 다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는데 이 creation on에 대해서는 자기가 본인이 다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헬레니즘과 뭐 히브리즘의 차이가 뭐냐 질문하면서 싹 답을 하시고 번역도 혼자 하시고 그 이야기는 왜냐하면 이 시를 좋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직접 강의하셨다는 얘기는 그걸 좋아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피 선생님한테 들은 이 낭만주의 시대의 시를 가지고 들은 후에 두 가지를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시에서 아름다움이 바로 진리고 진리가 바로 아름다움이다 라는 키스의 문장을 기억하고 내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라는 것은 powerful feelings 강력한 감정을 스폰테니어스하게 오버플로잉 하는 거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를 제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숙입니다. 네, 어머니의 혼령이 이제 새로 날아가는 거를 꿈에 보시고 새에 대한 시가 또 유난히 선생님 많아요. 근데 마침 제가 첫 번째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새가 제목이 새라는 시예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너 한 마리 새가 되어라. 하늘 날아가다 내 눈이 뜨이거든, 내 눈에 뜨이거든. 나려와 마른 가지에 잠시 쉬어서 가라. 천년 고목은 학같이 서 있으려니. 이제 누구나 이 시를 읽으면은 선생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은 이 시는 나에게 써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는데 특히 이제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저기 새 그림 보면 큰 학 두루미가 있고 거기 새끼 앞에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죠. 저를 보면 제가 선생님 그늘에서 저렇게 있었던 그런 과거를 보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네 맘대로 창공을 날아다니다가 내가 눈에 뜨이거든. 나는 그냥 고목같이 늙은 고목이 학처럼 있을 테니까 와서 쉬어라. 근데 저는 정말 그랬거든요. 이제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본 금화 피천득의 생애화문화. 사랑이란 본질적으로 마음의 상태이고 심리의 영역이므로 객관보다는 주관의 문제이며 내재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흔히 금화는 아름다운 것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글을 썼다고 말하는데 내가 보기엔 그 아름다움의 실체는 수목이나 화초의 어린 새싹이나 한돌밖에 안 된 젖먹이 어린 아이 같은 새로운 생명에 대한 경애와 존중
그리고 보호 본능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젖먹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가 되기를 소원하기도 했다. 그 이 문학은 생명에 대한 사랑과 보호 본능에서 나왔다. 그는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어떤 개념을 말로 정의 내리지는 않았으나 여러 환경을 거치면서 성장하는 동안 일어났던 작은 것과 하찮은 것들에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일들을 글로 적어 범인이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일상사 속의 사랑을 독자의 마음에 깨우쳐주며 감격하게 해주었다. 춘원집에 이제 있을 때 그때 고등학교 다닐 경기고등학교 경성 제1고고 다닐 때 이제 시를 하나 썼대요. 시. 그래서 이제 무궁화하고 사쿠라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시를 써서 사쿠라는 확 폈다가 확 치잖아요, 그죠? 무궁화는 오래가고 그래서 일본 꼭 망한다. 뭐 이런 약간 좀 정치 시적으로 일종의 그걸 썼더니 춘원이 야 너무 그러지 마라. 그러면 벌써 고등학생이 그런 식으로 막 써대면 이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일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선생님이 그 26년 9월에 경기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이제 경성 제1고고 그 동아일보의 알퐁스도대의 마지막 시간, 그게 나중에 이제 마지막 수업이라고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데 마지막 시간을 번역해서 4회에 걸쳐서 실어요. 4회에 걸쳐서 동아일보에 9월 달부터 1926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죠. 상하이 가기 몇 달 전인데 이것도 지나친 모국어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이제 조선말 없애고 막 이런. 이건 제가 이제 더 깜짝 놀랐어요. 최초로 번역한 게 그 소설을 번역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피천도 선생님이 번역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엔 뭐 프랑스어로 번역한 건 아닌 것 같고 영어하고 이제 일본어에서 중역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이광수가 좀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광수가 그 당시에 동아일보 편집국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천도를 키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 고등학생이 그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 모국어를 아주 강조하는 그런 소설을 번역했다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때 경기고등학교 자퇴하고 상하이의 한스베리 고등학교로 유학을 가고 영문과 했고 또 영문과 졸업 논문도 당시에 그 예이츠는 그 아일랜드의 정치 시인으로 그 영국의 그 식민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이츠의 정치시 그걸 갖다 또 학사 논문으로 했어요. 그리고 상하이에 가자마자 도산안창의 흥사당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가르침도 받고 학교 다니면서 이것 때문에 불령선인이라는 타이틀 이제 됐어요. 불령선인은 일제가 독립운동하는 그 조선인들을 불령선인, 불량한 조선놈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불령선인이 한번 찍히면 어디든지 공직에 취직도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38년도에 학사학위를 10몇 년 만에 학사학위를 받고 왔는데 전혀 취직을 못했어요. 허드렛 일밖에 못했어요. 무슨 학교나 이런 데는 못 갔고 공직에 일체 못 가서 그때 벌써 그 불량선이라는 게 다 찍혔기 때문에 그 정보부나 경찰서 뭐 형사 고등계 형사들한테 다 찍혀가지고 선생님 창시개명 신사참배 조선 말살정책 조선사 왜곡 이걸 절대로 협조 안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금강산으로 1년 도피한 적도 있어요. 그 당시에 소극적 저항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일부러 안 갖는 거예요. 허드렛 일을 오히려 하는 거예요. 왜 좋은 일 하면 이광수처럼 당한다고. 그러면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광수는 뭐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용했겠지만 그러니까 일부러 그냥 좋지 않은 일 하고 뭐 이렇게 숨어 다니고 뭐 그냥 산에 들어가 있고 물론 절필했고 안 쓰셨어요. 38년부터 40 해방될 때가 거의 한 편도 안 쓰셨어요. 그게 사실은 다 선생님 자신도 그것도 소극적 정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좀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그 피천득 선생님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우리가 지극히 한 부분만 보고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했고요.
그분은 어떤 이데올로기를 따르지 않았지만 단 한 가지 끝까지 놓지 않고 따랐던 것은 양심. 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양심주의자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준비된 회고담과 강연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채팅방에 질문이나 추가하실 의견이 있으면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특별히 의견을 주신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이상으로 저희 예정된 시간이 한 20분 정도 지체가 됐습니다. 혹시 시간 지체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으셨다면 오늘 진행을 한 저의 잘못입니다. 깊이 사과드리고요. 오늘 저로서는 굉장히 뜻깊은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다 깊은 감명과 또 우리 피천득 선생님을 다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어교육과 동창회와 금화 피천득 선생 기념사업회는 같이 피천득 선생님의 재발견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념사업회 학술위원장이신 정정호 교수님의 퇴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참 의미 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 앞으로 우리 피 선생님하고 영어 교육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계돼서 하면 정말로 이게 참 획기적인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주신 우리 변주선 회장님과 그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도와주신 영어교육과 교수님, 학생, 학과장 또 동창회 회장님 등 오늘 또 발표해 주신 우리 선배님들 다들 정말 감사합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금화 피천득 선생님 탄생 110주년 기념 웨비나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참석해 주신 그리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념 촬영 마지막 순서 이후에 간단히 또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모두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하범대 영어교육과의 학과장님 그리고 우리 조교 대학원생 두 분, 대 선생님하고 김 선생님 두 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